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 동성결혼 합법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개헌안 초안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우디 경찰은 국제 여론을 의식해 이 여성에 대한 경찰 조사를 서둘러 종결했습니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으로 각국이 북한을 두고 준비한 시나리오는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움직임에 맞서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출동시키기도 했는데요. 긴장 상태가 해소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출구 전략이 찾아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겠고 부디 끝까지 우리의 목표는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갖고 있는 의미와 효력에 대해 조홍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헌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꿔 표현돼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가 넘는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 동성애 등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므로 동성 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까지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또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차별금지 대상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 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도 포함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학술 포럼에서 전용태 변호사는 최상위법인 헌법이 개정돼 차별금지 사유가 무제한 확대된다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더욱 강력한 힘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하는 국가인권법은 우리가 그중에서 성적 지향을 뺄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형사처분 차별금지법 제정도 자동적으로 제정이 되게 됩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연합은 8월 말에 발표될 개헌안 초안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SNS와 메신저 앱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반대 서명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27일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교회 교단장 협의회와 더불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의 권한을 통합추진위원회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고 총회를 대신해 최종적으로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자는 한국교회 통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두 기관의 통합안 서명은 한국교회 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푼 것이라며 앞으로 양측의 통합추진위는 머리를 맞대고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 김주철이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 설파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측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기 행각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통신운영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8명의 개방이사 후보를 교육부에 통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개방이사 추천위로부터 위임받은 개방이사 후보는 오정호, 윤익세, 김기철, 김성원, 김희태, 이덕진, 박병석 목사와 김신길 장로입니다.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초청해 열린 포럼에 참석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회자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위는 한국교회 연합이 사전에 연구조사한 자료를 받고 별도로 당사자 3명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안양대학교가 9대 총장으로 유석성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유신임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와 한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50억 권이 인쇄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SNS, 게시물을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시대에 역사적 증거를 통해 성경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홍콩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Hong Kong St. Andrew's Church received a 200-year-old gift from Christians Ken and Barbara Larson, a rare Torah scroll. This token was given in appreciation for allowing their main sanctuary to be a venue of the inspired exhibit. The touring exhibit is a display of ancient artifacts, manuscripts, and truths about the Bible's history and its preservation. The Torah is the first 5 books of the Bible. Moses is credited with the first Torah written. From that point until now, the scribes in Jewish life would copy the Torah and make a new one. It was meticulous. They had to make sure there were no mistakes, no errors. The Torah is foundational for our theology, for our understanding of who God is, and for the plan of redemption that He has placed for all of us. One of the key features in the exhibit is this 500-year-old Torah scroll. Former agnostic Josh McDowell tried to disprove the Bible, but he became a Christian after he discovered evidence proving its authenticity. Today, McDowell is a foremost apologist for the Christian faith, and he has written several best-selling books on biblical truths. He believes exhibits like Inspired are needed in today's technologically driven world. Israel Consul General for Hong Kong, Sagi Carney, takes pride at how Jews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and spread of the Old Testament. You could see the evidence that there were Jews that were commuting along the Silk Road from the ancient world all the way to China, settling down in China, bringing the Bible into China. The Inspired exhibit is set to travel to other nations in the fall, in hopes of instilling in people's hearts a deeper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Bible and its core message of redemption. Lucille Talusan, CBN News, Hong Kong.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히잡과 전통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일로 최근 전 세계 SNS가 들끓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형남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르단의 정형남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여성의 복장이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건이 이슈가 됐던 모양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우디에서 여성들을 위한 복장은 전통적으로 공공장소에선 온몸을 가리는 전통 복장인 아바야를 입고 히잡을 써서 머리와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한 젊은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동영상이 확산되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를 형성하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게 된 사우디 가문과 종교적 고리를 잡은 와하비 가문입니다. 와하비 가문이 주장하는 이슬람을 와하비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의 젊은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활보한 것이 바로 와하비즘을 주창한 압들 알 와하브가
태어난 곳입니다. 바로 그 동네 이름이 우샤야그라는 마을인데요. 곧바로 이 여성이 체포되자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문화공보부는 경찰이 지난 7월 18일 여성을 체포해 수시간 심문했지만 이날 밤에 석방했다며 여성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그 다음날 1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렇게 서둘러 종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동영상이 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사우디 당국이 처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최근 30대 젊은 실세 왕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제1왕위 계승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사회, 개혁 장기 계획인 비전 203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과 사회 활동 참여를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내보이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는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 이래 최초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여성 인권 신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중동 국가의 높은 문화의 벽을 다시금 실감하게 됐는데요.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에 대한 이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기독교 문화와 서구 문화가 이렇게 섞여서 그들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태페 문화를 조성하는 장본인을 바로 기독교 문화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 이렇게 보수적으로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그래서 여자들의 의상까지도 또 인권을 많이 압제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 현상인데요.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가 사우디의 인권이, 특히 여성 인권이 이제 향상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사우디와 중동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중동 중에서 사우디 가장 낙후되어 있지만은 중동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우디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건강한 변화의 바람이 올겨울이 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위에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즌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여성이 억압받는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는 곳이 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현재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월드비전 양호성 회장과 함께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북 지원 창구가 모두 막혀 있었는데요. 최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재개돼서 희망의 물꼬가 튄 것 같은데요. 네. 월드비전 하면 국제 구호사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북한 사역 오랫동안 진행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드비전은 1994년부터 대북 김국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북한이 극심한 기근으로 있어서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월드비전은 그 1년 전에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국구 물자로 시작했습니다. 예. 밀가루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식량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개발 또는 그 협동농자가 지역사회 개발해서 사업 내용과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네. 월드비전을 통해 그런 사역을 진행하실 때만 해도 이 남북 간의 왕래라든지 교류. 네.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역시 그때도 어려웠었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고 서로 불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질문도 서로 잘 안 되고 대화가 안 됐었는데 오랜 남북교류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서로 친근감이 가고 친해지면서 또 서로 신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다시 어려워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쭉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보니까 월드비전은 농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20년 동안 매번 서로 싸움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어쩌면 서로 신뢰하고 예. 아주 좋은 관계를 보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대통령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도 보고했는데 이런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되면 예. 이게 작은 통일의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의사는 의사끼리 만나고 또 건축가는 건축가는 이러면 이게 크게 자연이 모이다 보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가 네. 우선이다. 서로 만남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2008년 이후로 이 대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정치적이나 군사적 상황에도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예, 예.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서로 교류가 안 되면 또 남북 간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인데 작년에 2015년에 8.25 협약후에 남한의 농학자 30분을 모시고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농학자들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교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업장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난색을 표하는 거야. 그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왜냐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 그 체제 하에서는 이렇게 월드비전과 협력하는 협동농장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원들이 중간중간 끊기니까 그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하고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굉장히 반석하며 즐거워하던 그런 얼굴들이 떠나서 좀 힘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핵실험이나 또 미사일 발사 등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조금씩 그나마 좀 성장 내지는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희들이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매번 변하는 모습들을 보겠는데 변하는 건 남한도 변한 같이 북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방문 때 특히 느낀 건데요. 북한의 분들의 얼굴과 이 말투에 활기가 많이 차 있고 그 전보다는 좋은 상황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소문에 하면 한 370만여 대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변화들을 그래서 어떨 때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서울에 와 있나 하고는 그런 착각도 할 정도입니다. 또 북한의 큰 변화 중 하나가 이제 시장이 많이 늘어나서 예. 공설시장 공식적으로 하는 게 한 400개 된다는데 그 외에 골목시장 뭐 이런 내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또 그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볼 때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계속 인도적 지원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산모 그리고 아직도 식량이 전반적으로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개발 협력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또 우리 남한 쪽에서도 북한은 대북 지원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투명성이 제고돼야 되고 그래서 그 투명성은 현장 마니터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네. 또 북한도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없이 약간 협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 투명성과 더불어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제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남한 쪽에서 중요한 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대북 협력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국제관계나 이 남북 관계가 변화되면서 종전의 대북 지원 방식과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회장님 보시기에 북한 내부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네, 저의 생각에는 중요한 변화는 서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만나고 그래서 신뢰성을 얻고 또 이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지갑을 회복하면 이게 그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한 것 같이 북한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북 지원 사역에 있어서 한국 교회와 또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연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저희들은 월드비전에 오랫동안 20여 년의 현장에서 경험을 같이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과 나누어서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월드비전은 고난 주간에 얻은 교회 헌금들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북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협조해가지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북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 또 담대함과 강함도 달라고 그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위치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더 큰 어려움으로 치닫지 않도록 좋은 해결책이 제시되길 기대해 봅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지 가실 때는 편안한 복장, 편안한 신발을 하시면 안 되세요. 발목을 보호할 만한 신발들, 끈이 있는 신발들, 도톰한 그런 옷들을 챙기시고 너무 과도한 물놀이는 삼가하시고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을 피하셔야지 부담이 안 되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여행지 가서 하셔야지 밤에 잠을 안 주무시다든지 너무 일찍부터 서둘러서 종일 바쁘게 지내면 여행지에서 돌아오셔서 일상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여행지에 돌아와서 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생기죠. 휴가를 떠나신 분들은 일상에 복귀했을 때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동안 생활 리듬에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고 일상의 복귀도 무리 없는 휴가철 건강관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